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하고 오늘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조언을 하고 싶었지만 조언을 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라고 해서 당선자와 인수위원장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자는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는데 이 행보 두고도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았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 저녁 시간이라 길이 많이 밀릴 텐데 상암동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내각 지금 내일까지 하면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18명 장관 후보자들이 전부 다 일단 명단이 발표가 되는데, 자, 국민의힘은 그 당선자는 전문성과 이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다. 네. 몇몇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대체로 네. 아마 전문성을 고려한 흔적은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또 전문성 내지는 거기에 추진력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적은 보여요. 네. 예. 예를 들면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경우에도 네네. 예. 그 현장 도지사 경험도 했고 네. 또 국회 경험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그 추진력 있게 정책을 좀 추진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야, 다양성 또 30대 장관 여론 나올 거다. 또 여성 이런 소위 네네. 통합, 협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좋은 점수 받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언론에서 뭐 일관 이게 또 입을 모은 듯이 또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비판 예. 그 겸허하게 한번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받아들여야 예. 된다. 왜 그러냐면 예. 어떻든 지금은 그 어떤 새로운 그 정치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국정도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이런 의지가 좀 담겨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한 가지 또 좀 생각이 되는 거는 네. 여가부를 장관을 임명을 이제 했죠. 뭐 장관을 비워둘 수는 없지만 네네. 장관을 임명했는데 이제 우리 김현숙 그 장관 지명자 후보자는 예. 이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네. 이 사회복지 문제를 고용복지수석 그렇죠. 고용복지수석을 다뤘고 예, 예. 그래서 여가부의 어떤 개편의 내용을 미리 암시하는 건가? 예, 그런 쪽으로. 네네. 예, 뭐 그렇다면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더 네. 요 문제는 이 부처의 어떤 그 향배하고 관련해서 네. 예, 인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 좀 취지는 예, 저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니 그래서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김현숙 그 후보자가 게임은 질병이다. 그런 게임은 질병이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만든다 막 이랬는데 네. 이게 야 그러니까 여가부 해체해야 된다라고 20대 남성들이 예. 전에 이제 여가부 관련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가 20대 예. 남성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아니 일부러 그랬나? 20대 남성들이 여가부 해체하라고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예. 농담반 예. 진담반의 예. 얘기도 예. 있는데 예. 그러면은 우리 그 임태희 고문님께서는 여가부를 고용과 복지 중심으로 부처로 여성의 고용과 복지 뭐 중심 부처로 좀 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그런 메시지인가 하고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뭐 그런 메시지인가 하고 이제 뭐 추측을 해보신다는 거군요. 네네. 예. 예. 아니 뭐 또 의외였어요. 하여튼 예. 예.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예. 후보자가 예. 보건 쪽 그러니까 병원장 출신이라서 예, 보건 쪽이죠. 예. 예. 복지 전문가 복지 쪽의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특히 그렇죠.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연금 개혁을 TV 토론에서 얘기를 해서 모든 후보들에게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동의를 얻었는데 네. 그러면 막상 당사자인 정호영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냐. 그렇죠. 그런 점에선 뭐 흔히 얘기하는 전문성 면에서 네네. 조금 다르죠. 예. 네. 사실은 그
부처에 대한 개편을 여러 가지로 네. 그 선거 과정에서도 건의들을 하고 네. 제가 이제 정책을 담당할 때도 네네.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네. 대체로 코로나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에는 너무 복지 중심으로 운영됐다. 네네. 예, 여기가 뭐 워낙 예산 규모가 커서 그랬는지 대체로 복지 중심이더라. 예. 보건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네네.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그 코로나 외에 다른 질병의 팬데믹이 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좀 여건이란 말이죠. 네. 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보건은 그 전문성을 고려한 보건부로 독립을 하고 또 복지부는 이 복지부가 다른 뭐 이 복지적 성격의 부서하고 네. 이렇게 이 정부 직제를 개편하는 게 좋다 하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포석 아니냐라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이게 그래서 복지 쪽이 저 여가부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지면서 복지가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면서 김현숙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저도 좀 그런 메시지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짐작을 한다면 네네. 예, 그런 거 아닌가 하고 하여튼 생각이 됐습니다. 아, 예. 네네네. 네. 뭐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뭐 잘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왜 김현숙일까를 생각을 해보고 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호영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정부 조직 개편을 그쪽으로 하려고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개편안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그 받았어요. 토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비서실장, 사실은 비서실장 먼저 인선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 자리가 총리보다 중요하다라는 강조도 우리 임고은 님이 해 주셨었는데 네. 초대 비서실장 하마평이 많다가 어제 오늘은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대기 실장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김대기 실장하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예, 그 대통령 실장을 할 때 정책실장을 하셨는데. 예, 그러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비서실장으로 그 가능한 인물로 저는 안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네. 근데 딱 발표를 하고 보니까 야, 이것도 신의 한 수다. 아, 신의 한 하는 수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김대기 실장께서는 예산 실장을 했고 네, 예산실장 또 했죠. 문화부에 가서도 차관도 하시고 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도 하고 네. 또 이 경제부처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은 진짜 이 직업 관료로는 네. 아주 보기 드물게 네. 정무 감각도 있고 유연해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건 저 비서실장도 잘하실 수 있다 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네. 문제는 내각을 짤 때 네. 그리고 청와대를 짤 때 네. 또 지금 인수위원회와의 연계성을 생각하면 네. 정당과의 관계는 조금 아마 이제 경험이 없지만 그런 점에서 그냥 다 짜여진 틀 속에서 그냥 사람만 임명돼 갖고 왔을 때 네. 이게 과연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 점에서는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대통령실장 갈 때 기억을 해보면 네. 그때는 완전히 청와대를 직제 개편하고 다시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각도 개편하고 네. 또 당은 뭐 원래 제가 있었고 네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할 때 네. 굉장히 팀웍상의 문제는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김대기 아마 가령 전 실장이 네.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당 그다음에 청와대 내각. 정부 내각 여기에 인사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뭐 의견을 내거나 한 예. 그런 사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런 걸로 보면 그래서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함께 하는 사람이래야 제대로 역할할 수 있다. 예. 그 모양은 굉장히 좋은데 정말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자, 개인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모양도 좋고 개인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내각, 당, 청와대의 팀워크를 이루기에는 그렇죠. 시기상으로 봐도 너무 늦은 거죠, 사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예. 혹시 네. 그 중간에 저희들이 모르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거는 좋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정말 리베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대통령과 청와대 전체와 내각과 당. 또 내각에 속하지 않은 다른 기관과 당까지 네. 그 역할을 하려면 선거 때 사실은 역할은 안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기반을 저는 이런 이 팀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 관련이 돼야지. 네네. 뭐 그냥 난데없이 이렇게 임명이 네네. 돼서 개인의 잘할 수 있는 능력만으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당도 권성동 원내대표 소위 네.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다라고 하는 그분이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의 김은혜 후보의 김은혜 의원의 출전 네. 뭐 등등 김태흠 의원을 또 충남도지사로 보내고 뭐 이런 과정들에서 야 이게 내각도 그렇고 청와대 비서실도 그렇고 실은 네. 윤핵관 중심으로 이중적인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의사결정은 소위 윤핵관 중심의 코어 그룹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네네. 저한테도 네. 뭐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역할을 좀 안 하는가 그렇죠. 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네. 예, 저는 지금 이 민심은 네. 예, 그러한 점의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을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아주 뭐 거칠게 얘기하면 쇼윈도 내각, 쇼윈도 자리가 되고 실제 의사결정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질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국민들 굉장히 그건 많거든요. 정말 최악의 예. 케이스죠. 예. 그렇게 되면 저는 굉장한 문제들이 예.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예, 당선자께서 좀 귀를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 돌연 사퇴했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그런 그 조언을 하려고 해도 그런 과정 자체가 없었다라고 작심 발언을 했고 또 합당 선언을 원래 어제 양당 대표들이 합당 선언을 하려고 했고 대부분 실무적인 부분들은 뭐 부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합의가 다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제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원 사퇴로부터 시작을 해서 합당까지 지금 다 올스톱이 지금 됐습니다. 공동정부 파열음 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굉장히 이거는 의외의 지금 상황이다. 네. 아니 지금 선거 끝난 지 며칠 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데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의사였는지 네. 아니면 주변에서 총리 가는 거에 대해서 이 좀 아마 말렸는지 너든 총리는 안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항상 얘기가 인수위원회에서 하여튼 제대로 된 그 공동정부의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 어떤 새 정부 출범의 기반을 만든다 하는 게 네. 저는 목표였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 일이라는 거는 뭐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사실상 공동정권의 한 축에 네.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심각한 문제. 예. 저는 그래서 어떤 경위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네. 좀 저도 사실 의아스러운데 네. 어떤 지금 겉으로 나오는 거 보면 이태규 의원의 사퇴 네. 또 안철수 지금 그 인수위원장의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네. 뭔가 내부에서 좀 이 상당히 당초에 그 단일화를 하고 공동 정권을 운영하기로 한 그 합의 정신에 네. 이 상당히 지금 그 뭐가 이 마찰이 생긴 거 아닌가 네. 하고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마 10명 나머지 내각 이 후보자들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서 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나 이태규 인수위원 또 공동정부가 순항할 수 있을지 또 하나의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사실 안철수 위원장은 상당한 그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소외되고 네. 도대체 인수위원장인데도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 찾아서 50분간 만났습니다. 네. 지나간 과거에 대해 미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취임식 관련해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허락한다면 이라는 네네. 단서를 붙였습니다. 네. 오늘 회동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저는 뭐 당연히 네. 그 당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그 사면됐고 네. 또 취임하기 전에 이렇게 만나는 기회 저는 뭐 아무런 무슨 정치적 어떤 뭐 복잡한 계산 없이 네. 저는 담백하게 결정했다고 봅니다. 담백한 예. 왜냐하면 그 당선인은 사실은 제가 그 선거 과정에서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계산한 타입이 아니라 네. 생각하면 그냥 직진해서 딱 그냥 행동하는 타입이에요. 그렇게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이 그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정치적 효과 파장 제 생각에 아마 주위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이런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를 계산하면 네. 이 방문에 대해서 해몽은 네. 굉장히 계산적으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당장 예.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배석자가 네네. 그다음에 유영아 예. 대구시장 예비 후보죠. 예. 이렇게 딱 두 명이었단 말이죠. 언론에서는 예. 한 명만 유영아 변호사만 예. 그 배석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무래도 그런 게 부담돼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예. 권영세 유영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유영아 변호사에게 이게 예. 박근혜 윤석열 두 사람을 모두 후광을 입는 효과가 오늘의 만남에서 발생한 그렇죠.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정치라는 게 아무리 의도가 네. 계산 없이 순수하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그렇게 인식되면 또 그렇게 이용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시고 네. 또 사면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그렇죠. 대통령이시고 해서 예. 어떤 경위든 저는 그 박 대통령께서 선거에 관여된 듯한 이런 인상은 주지 않았어야 한다. 네. 예,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당선인과의 회동도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아까 제가 당선인은 계산 없이 갔겠지만 네. 거기에 이제 관여되는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네. 이건 아마 계산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네.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 바람직하지 않은 사실은 이게 상황이에요. 예. 그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파장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유, 저는 선수인데. 아실 거예요. 근데 예. 어떻든 이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 어제도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거 보면 지난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그 고통을 네. 그 함께 해온 이런 이제 측근 인사에 대해서 네. 저는 요청이 있을 때 이거를 거절하기는 어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요청을 하지 않았어야 사실은 올바른 거죠. 네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준비 상황 여쭙겠습니다. 지난주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하셨다고요? 네네, 그렇겠습니다. 예. 예. 그 교육감 출마하기 위해서 당선자 특별 고문직은 사퇴하셨고 예, 자, 새로운 했습니다. 도전 택하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택하시고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지금 많은 교육 관계자들, 네. 현장의 관계자들이죠. 예. 학부모님들 비롯해서 뭐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뵙고 있는데 제가 교육감을 택하게 된 거는 정말 교육이 바뀌어야 미래가 있다 네. 하는 생각이 저는 아주 절실히 들었습니다. 네네. 이런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대학 총장을 할 때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경기도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교육의 사실 중심입니다. 예, 가장 많은 학생이 지금 있고 네. 뭐 인구도 가장 많듯이. 네. 그래서 정말 경기도가 교육도가 될 때, 네. 예, 경기도가 교육도가 될 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게 열어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당선자 특별 고문을 역임했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